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성희입니다. 석가탄 신일을 맞아서 베스트 트레이딩맨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에서 진짜 알짜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 통해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스페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1시간 동안 가득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시황뿐만 아니라 특징주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이 멘탈까지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준비해 주신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강의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힘들다. 현 시장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조금 살펴볼 텐데 일단 업종지수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추후에 상승을 할 것인가 정말 V자 반동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에 대한 그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보시는 그러한 관점이 객관적으로 좀 보시는 시장 상황, 객관적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종 이제 국가들에서 경기 부양책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정말 V자가 나오려면 지금 이 기존에 진행했던 거 이상의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건 정말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그러한 이슈인 북한이라는 지금 김정은이라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죠. 일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이 CNN에서 보도가 되고 얼마 전만 해도 그 언론의 그러한 흐름들을 좀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이나 섹터군들의 흐름을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각 국가들의 그러한 상황 변동 사항들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뉴스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얼마 전만 해도 김정은이 뭐 사망설보다는 뭐 아프다 중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이틀 전에 친서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협주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그런 설이 나오고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통신이 북한과 말할 수 있는 그 통신 자체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각 국가들의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일단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대통령이 죽었다는 건 누군가 그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쿠데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무언가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뉴스를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상승은 하고 있으나 지금 원유 관련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쪽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닐까. 그리고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불안한 상승은 하락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은 힘들다. 현재 시장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여러 종목들이 많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생존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을 더 즐깁니다. 하락장에 왔을 때 오히려 더 제가 자유롭게 좀 뛰어놀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시장이 힘들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해서 현재 주도하는 섹터군이 있는가?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좋았을 때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뒤따라서 뭐 소재나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잘 보시면은 주도하고 있는 섹터군 자체가 없어요. 매일매일 바뀌고 그 매일매일도 아침에 바뀌었다가 뭐 1시간씩 바뀌었다가 30분씩 바뀌었다가 그런 이유가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시장에서는 향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을 좀 잘 발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원유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또 이 코로나와 관련을 해가지고 잊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미중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 브렉시트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문제들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접근을 하시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불안불안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시장이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이 상승하나요?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난 주식을 잠시 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락장에서 힘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요. 상승장에서 그럼 돈을 버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100이면 99? 100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99는 돈을 버셨다고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돈을 번다고 당연히 벌어야 되는 건데 왜 벌지 못하실까요? 상승장에서 제가 왜 하락장을 즐기냐면 상승장은 3%, 5% 내 종목이 아무리 잘 샀어도 3%, 5%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게 끝입니다. 같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2배, 3배 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섹터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3%, 5%밖에 수익을 보지 못해요. 저는 이런 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종목 분석을 한 거 아니에요. 밤새 가면서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종목 분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조금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상황에서 좀 잘 대비를 하신다면 팝업창이 갑자기 뜨네요.
네, 일단은 시장이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장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영향을 좀 피할 수 있는 섹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비재나 이러한 것들, 정부 정책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향후에 돈이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가서 추후에 성장 가능성이 큰, 왜냐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건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좌를 한번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 기존 3월 달에 이제 하락장이 오고 일반적으로 차트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매물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신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 영향을 최대한 잘 피하고 그만큼 수급이 살아있고 저는 종목을 고를 때 탄력성이라는 걸 봅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시장 영향을 피하고 수급이 살아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저는 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거는 뭐 개인적인 선호이고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대형주는 삼성전자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을 보라고 말을 한 거지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일단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장 영향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라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수를 조절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조절한다. 어떤 종목을 흔들면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릴까요? 네, 쉽죠? 시가총액 상위 5종목만 흔들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흔들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시장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숨은 코로나 관련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은 코로나 관련주,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다 보고 계시는 게 진단키트, 그 마스크, 백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지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응급차, 응급실 뭐 이런 것들 또 있는데 일단 숨은 코로나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상충합니다. 일단 시장을 피할 수 있는 종목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뭐랄까요? 업종들이겠죠. 과자, 옷, 뭐 화장품이나 뭐 인테리어 같은 그리고 가구 관련주들. 자, 여기를 보시면 힌트를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을 피할 수 있는 것들. 화장품, 뭐 돈이 없고 집에만 있다고 화장을 안 하나요? 아니겠죠. 그리고 과자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저게 아니더라도 밥이나 그런 뭐 식재료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옷도 제가 원래는 빼려고 그랬는데 뭐 돈이 없으면 옷 안 사 입지 뭐 이러신 분들도 많아서 일단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감이 아니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모모와 모모모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모모모와 모모모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 뭐뭐뭐는 무엇일까? 왜 이 섹터군들을 봐야 될까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 기존부터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추세를 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한 그리고 추경 예산, SOC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건설이나 시멘트 관련주들이 다 올랐거든요. 일단 1차적인 관점에서는 건설 시멘트가 올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얘가 시멘트나 이런 것들을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에 다 힌트가 있어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이나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사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 기사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뉴스에는 다 답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놓칠 뿐이에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사라, 이것을 너가 관심을 가지고 봐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는 부분들, 제가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네, 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고 뭐 지금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나 보네, 단순히 이렇게 넘길지언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슬기로운 집콕 생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자택근무를 하고 계속적으로 집에만 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등교도 못 하고 계속적으로 뭐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걸 듣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럼 거꾸로 뭐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만 있으면 어떤 걸 하나요? 라고의 좀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갑갑해요. 그러니까 뭔가 잠을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날 며칠 집에 있으면 자꾸 다른 걸 하게 돼요. 특히 뭐 여성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집에 계시면은 뭔가 만드시거나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뜨개질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 곳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일단 슬기로운 집콕생활, 그런 것이 좀 파생이 돼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가전제품이나 집을 계속적으로 꾸밉니다. 가구나 이런 것들, 홈오피스 가구. 요즘에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을 좀 꾸며서 사무실처럼 꾸미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을 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조금씩이나마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에서 답답해서 뭔가 꾸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에 주목하자, 인테리어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인테리어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1인 가구,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이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된다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시장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겠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뭐 고환율 정책을 썼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고 해서 뭐 엔터나 이쪽이 많이 발달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뭐 이때 투자했던 걸 지금 또 투자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트렌드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실 때 몸빼 바지를 혹시 입으세요? 공갈티를 지금 입으시나요? 물론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공갈티 같은 걸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입지 않습니다. 옷 같은 것도 10년, 20년 전 거는 지금 당장 입지 않아요. 하물며 주식은 선행 지표임에도 10년 전, 20년 전과 같은 투자, 뭐 현대, 삼성 이게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아직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시장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물론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내수를 확보해주는 그러한 좋은 기업인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다른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IT, 반도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정말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경쟁업체가 생겨나고 단가를 짧게 정말 싸게 예전 같으면은 우리 예전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TV를 한번 살 때 10년 보겠다. 10년 동안 집에다 두고 써야지. 세탁기도 그렇고 핸드폰 같은 것도 예전에 한번 사면 몇 년씩 쓰셨어요.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핸드폰도 거의 2년에 한 번,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죠. TV 같은 것도 예전처럼 몇 년씩 보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한 번 살 때 이왕이면 그냥 싼 걸 삽니다. 물론 삼성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싼 걸 쓰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요즘엔 중국도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죠.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아기자기하게 샤오미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읽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건설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네. 지금 어떤 당이 집권을 했네. 아, 나는 저 당이 싫은데. 난 저 당이 좋은데.를 떠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 현재 건설 시장, 건설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단 건설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에 만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일단 현 정부 고강도 주택 규제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재건축이 어렵다. 내가 이사를 갈 수 없다. 대출도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시장의 거시적인 관점을 제가 자꾸 크게 시장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택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 재건축이 어려워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네요.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나요? 답답해서라도 무언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물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일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못 가고 굉장히 답답하면 뭔가 좀 리프레시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은 땡땡의 특징입니다. 이건 종목의 이름인데 일단 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리모델링 외에도 가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죠. 예전에는 그 요즘에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구, 뭐 침대, 옷장 이런 것들을 팔던 회사가 전반적인 뭐 캐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뭐 VR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죠. 일단은 뭐 저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갖다 둬보면 이 옷장이나 이런 것들이 내 집과 잘 어울리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리모델링이 계속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리하우스 매장이라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힌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대리점, 리하우스 매장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생각이 없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 매장을 늘릴 수 없겠죠.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장을 늘리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다는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더 수익을 얻는가?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 주택 규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수요가 이와 반대로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죠. 인테리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추후에도 전망이 좋다라고 일단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없다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리모델링을 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조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들은 일어날 거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관점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변화해요. 내가 지금 없을지언정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좀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뭐 아이고 철없네 우리 때는 이랬는데 그러시기보다는 아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세대가 바뀌어가는구나 생각들이 인식이 바뀌어가는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샘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많이 하락이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이죠. 제가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저점을 다지고 계속된 하락 추세에서 차트를 그냥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건데 일단 이 종목은 인테리어 관련 종목입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줬다가 최근에 하락이 와서 충분히 매수 자리를 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추세 하락이었어요. 11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4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면 저점 굉장히 잘 다졌고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로 그냥 딱 보여도 아시겠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진입하면서 일단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2배 이상 올라갈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권해드리지도 않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을 잘 형성해 있고 여기 이 구간을 보시면 세력들도 굉장히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걸 이 전부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V자 반동 나오고 있고요. 일단 차트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도 바닥이고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봉으로 보셔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그럼 얘가 추세 하락 구간인가? 물론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 매물대 이 자리만 좀 뛰어 올라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한샘이라는 종목이 정말 상승할 것인가? 재무제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해 드릴 때는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가?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상승할 여력과 재무제표가 안정적인가? 그리고 향후 성장성과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체크해 드리는데, 일단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PPT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죠. 제가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해서 보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정도 딱 3가지만 체크를 하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자. 정말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싫다 하시면 영업이익에 최소 빨간 부분은 없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이 떠 있으면 뭐 주가는 우리가 흔히 뭐 캔들 같은 것들은 빨간색이 뜨면 좋은 거지만, 재무제표상 빨간색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색깔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자체가 기존에 1,400억, 1,500억, 1,400억 꾸준히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 500억 대로 갑자기 줄었는데 이때는 왜 줄었을까? 이때는 가구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절이고, 일반적인 그 가구 회사들이 지금 문 닫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병도 잘 안 되고 일단 문을 닫은 가구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560억, 558억 정도를 벌었고, 이 추종 매출을 보시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지금 상황에서 계산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지만 이만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채 비율 또 보시면은 지금 뭐 96%, 63% 굉장히 좀 어렵다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부채 비율 그냥 100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내가 10,000원을 빌렸으면 내가 10,000원을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63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6,300원을 빌렸고 나한테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도 내가 남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은 100 이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뭐 200, 300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 관련 종목들이 부채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영업이익 자체는 뭐 몇백억씩 해가지고 굉장히 수치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돈을 갚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기 싫잖아요. 이자를 내기 싫어서 돈을 갚는 건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끼고 있습니다. 부채를 끼고 있다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거죠. 일단 차 관련주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인 종목은 정말 좋고, 일반적으로 200~300%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종목을 볼 때 부채 비율, 뭐 추세를 추종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가치의 관점에서는 100% 이하인 종목들을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보율 또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유보율은 말 그대로 돈을 이 회사가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 이 유보율이 점점 수치가 년이 지나갈수록 쌓여간다면 좋은 거겠죠? 당연히. 회사에 돈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회사에 돈이 많아진다는 건 부채 비율도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요?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뭐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어디에 뭐 공장을 지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비를 증설을 한다던가 그럴 때 돈이 줄고 영업이익 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보율 면에서도 점점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재무제표상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고 18년도, 19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20년도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1000억대까지도 가겠다라고 지금 예상 수치를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입파악이 필요해요. 아, 저 전문가가 이 종목이 좋다니까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정말 증가를 하는가? 만약에 이 수치가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주가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비 효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네. 차트상으로도 얘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거는 네, 차트상 얘가 이렇게 바닥으로 위치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 시점과 맞물려집니다. 그 점을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차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뭔가 영향을 받고 계속적인 하락이라면 재무제표를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련 기업들에 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역으로 영업이익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흐름은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주가를 찾아가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우리가 집콕 생활을 많이 하고 온라인 계약 그리고 이 재택 근무 등 이렇게 우리 삶의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주택 매매 이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업이익과 아까 18년도, 19년도부터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영업이익과 차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16년도, 17년도까지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년도부터 장기 하락 추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라면 주가는 이렇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됐고 추후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얘는 당연히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상승에 대해서는 뭐 이슈를 받는가에 대해서 수급이 괜찮아지는가에 대해서 좀 잘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 차트를 넘어서 일단 재무제표도 건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거고 한샘의 이제 강승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7년 안에 10조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감히 말을 했습니다. 지금 1,000억도 나지 않는데 500억이 나고 있는데 일단 10조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0조 매출을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부자가 되겠다라는 거에서 접근해서 말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을 진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중국 자본 투자 유치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 뭐 차이나머니죠. 일단은 중국 자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거고, 일단 중국 자본을 투자를 받았다는 건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일 것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한샘이라는 그러한 기업이 굉장히 좀 깔끔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리시나요? 뭐 빨간색에 파란색에 노란색에 뭐 한샘이라고 써 있는 그 마크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일단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대장에 대해서 뭐 현대 리바트도 있을 거고, 일단 한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년 안에 10조 매출을 달성한다는 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조금 전 재무제표에서도 보셨듯이 10조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재무제표가 안 나오네요. 일단 10조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됐고 진행이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그럼 국내 시장, 뭐 이거는 그럼 7년을 보고 투자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지는 않았겠죠. 일단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강도 주택 규제 지속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대리업, 대리점, 리하우스라는 매장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뭐 다단계 형식으로 막 확장시켜가는 게 아니고, 뭔가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가가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오피스텔 같은데 이제 머물고, 예전처럼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서 잘 뭐 크게 방 3개짜리, 4개짜리 있는 곳보다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방이 3개, 4개일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30, 40대들은 지금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고 오히려 모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쓰고 내가 만족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택 매매량, 그 재건축이나 저런 것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해져서 주택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단 주택 매매량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역비례 관계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잘 접근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정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땡땡땡은 무엇일까? 왜 이 종목을 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에
똑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소비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소비재 관련해서 옷이나 화장품이나 인테리어, 가구 그리고 가구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에이스 침대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 두 번째는 소비재와 관련된 거고 저는 한 가지 재료만으로 그 종목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한샘 같은 경우도 단순히 1인 가구 증가나 뭐 지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해서 플러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건설이 되고 집이 지어지거나 뭔가 된다면 분명히 인테리어는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당연한 거겠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가치의 관점에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 상승을 할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더더욱 상승에 대한 그런 재료, 모멘텀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소비재 플러스 지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굉장히 못해요. 굉장히 못하는데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루이비통 매장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답답해서 이제 참다가 못 이겨서 나온 건데 매장에 가서 몇 억씩 그냥 뭐 백을 막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힌트를 어느 정도 좀 찾으실 수 있을 건데 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카톡방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차트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보다 차트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코로나나 김정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원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차트가 기존에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최근에 어느 정도 하방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지금 다시 눌림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이 재무제표상의 펀더멘털이 건강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상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충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석가탄 신일을 맞아서 준비한 베스트 트레이딩맨 스페셜. 오늘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들 많이 유익하셨나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